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로버트 멀러 특검의 보고서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전체 448페이지의 규모인데 상당 부분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검은색 잉크로 지워진 편집본이었습니다. 이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4페이지 요약본으로 내놓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첫째, no collusion.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트럼프 선거본부 측이 야합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고, 두 번째는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방해죄에 대한 것인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은 기소에 해당되는 충분한 법적인 증거는 없다. 이것입니다. 결론은 전과 동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걸친 특검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은 첫째, 트럼프는 건재하다. 두 번째, 그와 그의 정적인 베이스 70% 이상은 이번 사건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종합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승리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첫째, 특검이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 증거와 사례가 기소에 충분한 양이 있었다. 그러나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사건은 법무부나 특검에서 승부내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정치권으로 일단 이관을 시킨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의회가 앞으로 감독권 또는 탄핵권 등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14개의 다른 조사도 계속이 된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특검 발표 보고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특검 조사에 대한 해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트럼프 측과 법무부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죄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랍 로젠스타인 차관과 특검의 법적 이론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이 사례들이 법적으로 사법방해죄에 구성되지 않는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어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말러 리포트는 트럼프의 total victory라고 선언을 하면서 처음부터 no collusion, no obstruction 이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어제 공개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제가 자신에게는 굿데이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날조된 사건이었고 다른 대통령들이 이런 고통을 앞으로 겪지는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지 그룹들, 특검의 조사가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자신들의 정견에는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0% 이상이나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장래에 큰 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어제 보고서에서 말러가 10건의 에피소드, 사법방해죄와 관련된 예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모두 사법방해죄 기소에 충분한 내용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의문의 핵심입니다. 즉 말러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있는데 꽤 복잡합니다. 우선 사법방해죄의 대상이 대통령일 경우에 그것은 법무부나 특검의 소관이 아니라 의회의 소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말러는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결론은 대통령의 부정 케이스일 경우에는 사법방해죄는 헌법상의 상호 견제,
그리고 법 아래 평등, 이 원칙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의회가 다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이유가 또 제시가 됐는데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방해죄에 대해서 결정을 내지 않는 이유는 첫째, 법무부 규정 때문입니다. 즉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 조항 때문인데 법무부의 Office of Legal Counsel, OLC의 내규가 있는데 이 규정은 현직 대통령의 범죄에는 기소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법률적인 기소로 나라 전체에 미칠 영향이 너무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막자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중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권한의 경계성이 또 불분명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파이어를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측근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인가 또는 업무 태만 때문인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즉 코미가 트럼프의 수사 종결 요구를 묵살했다고 할 경우에 그래도 명분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이거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적인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의 견해는 말러 특검이 트럼프의 사법방해죄 기소 결정을 한다고 해도 첫째, 법무부에서 기소 불가 규정이 있고 둘째, 대통령의 권한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가능성을 말러가 이미 내다봤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검의 소관이 아니라 의회의 소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위법 사항만 조사된 것을 충분히 예시를 해주고 의회가 결론을 내라 하고 한 것이다 라는 풀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의회가 정부 감독권이라든가 탄핵권 등으로 조사를 계속하게 되고 그 조사 과정에서 결국 선거 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즉 말러의 속셈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 그런 분석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견도 물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의회가 더 수사를 벌인다고 해도 특검에서 2년 조사한 것 이상에 나올 것이 별로 없고 또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상원의 방어력이 충분하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범정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탄핵 시도는 무의미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러가 남겨놓은 불법 사례들을 열거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FBI 국장 보고 3번이나 Let Flynn g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안보보좌관의 수사를 종결하라고 압력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시가 됐고 또 그의 화이트하우스 변호사 맥건에게 특검 말러를 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나 맥건이 여기에 불복을 하고 내가 사표를 내겠소 라고 반항한 사례도 이 보고서에 예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측근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라고 압력을 준 부분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특검이 이 보고서를 확실하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가 다음 라운드의 싸움에서 쓰라고 남겨놓은 실탄용이냐 또는 그냥 조사 내용을 열거한 것이냐 이것은 말러 특검만이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주당 하원은 어제 즉각 이 지워지지 않은 보고서 전량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윌리엄 바 장관의 하원 청문회 출두가 5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러 특검의 출두도 곧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성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가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프릿 바바라 전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은 어제 트위터에 세라 샌더스는 오늘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는 오래전에 사임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샌더스 대변인은 특검 인터뷰에서 자신이 백악관 부대변인이었던 지난 2017년 5월 10일 기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FBI 요원들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한 발언은 말 실수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인 9일 코미 전 국장을 경질했었습니다. 언론은 어제 샌더스 대변인의 거짓말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일제히 지적했고 언론인들은 SNS를 통해 그를 해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방해 혐의 수사보고서 수정본이 공개된 뒤 여러 개의 트윗을 잇따라 올리며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보고서 공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공모 없음, 방해 없음이라는 글을 올려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 오버라는 문구를 삽입한 드라마 왕자의 게임 패러디 포스터를 게재한 뒤 한동안 잠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후 몇 시간 뒤부터 뮬러 특검과 관련된 기존 언론인들의 발언을 인용하거나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등 폭풍 트윗을 게시했습니다. 남부지역의 강력한 폭풍으로 적어도 3명이 사망하고 성금요일인 오늘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토네이도는 오늘 오전까지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주를 위협할 것이라고 기상대는 밝혔습니다. 미시시피에서는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뽑히고 쓰러진 나무로 인해 일부 주요 도로가 막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부터 폭풍과 토네이도로 2명이 사망했고 알라바마 지역에서는 어젯밤 가정집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틀담 대성당의 화재 원인으로 성당 외관의 개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 쪽의 전기회로 가부와 또는 전기합선이 이룩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노틀담 대성당 화재를 조사 중인 프랑스 당국은 성당 지붕 쪽에 설치된 비계의 전기회로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지난 15일 노틀담 대성당의 지붕 쪽에서 발생한 화재는 개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 쪽에 발화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리는 예배와 행사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행사가 열렸고 교계 각처에서도 오늘 성금요일 예배 및 미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오는 21일 새벽 6시 시카고 일원 9개 지역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쿠카온이 검찰 내 2명의 고위직이 사임했습니다. 이들은 배우 스몰렛 기소 중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중 1명은 검찰 내 윤리 기준을 다루는 검사이고 나머지 1명은 기소 오류 사건 담당입니다. 이들의 사임에 관한 직접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몰렛 사건과 유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내 못 살게 굴기 피해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을 제소했습니다.
오든 엘레멘터리 스쿨 4학년 제라미는 지난 2월 교내 동급생들의 못살게 굴기 불링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고 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게 아들의 전학을 요청했으나 이 요청이 묵살되었습니다. 총기 휴대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강도와 총격전을 벌인 끝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64살 마크 밀러는 어제 집 앞에서 강도와 총격전을 벌였는데 피자 쏜 총에 맞아 2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마크는 주정부가 발행한 총기 휴대면허 소지자입니다. 날씨입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오전에 흐리다 오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9도. 내일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0도. 부활주일은 기온이 다시 70도대로 오른 대체로 맑은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4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들어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47도입니다.